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신엽 변호사입니다. 우리 원래 김문수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간첩죄를 서둘러 개정하고 국가정보원의 대공수사권을 복원시키겠다고 얘기를 했었죠. 지금 현대 간첩은 말이죠, 과거처럼 무슨 뭐 무장공비 이런 게 아니에요. 그런 생각하면 참 그거는 구석기시대적인 발상입니다. 지금 간첩은요, 해킹 간첩, 그게 제일 무서워요. 그냥 컴퓨터 앞에 앉아가지고서 우리 그 SK텔레콤 정보를 다 빼가잖아요. 컴퓨터 앞에 앉아가지고서 그야말로 우리 그 돈을 다 은행에서 빼간다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보이스피싱이 왜 이렇게 많아졌냐, 그 다음에 리딩방 이런 게 왜 이렇게 많고 이 사기가 왜 이렇게 많으냐. 그 전에 사기꾼은 그냥 개인이었어요. 근데 제가 볼 때 지금 사기꾼은 개인이 아니에요. 이거는 조직이에요. 근데 그 전에 사기꾼은 조직도 이 폭력 조직 이런 애들이기 때문에 얘들은 좀 뭐냐라면 투박해. 근데 지금의 이 조직은 이 폭력 조직이 아니에요. 얘들은 국가의 그 양성을 받는 그런 어떤 비밀 조직이에요. 지금 북한이 뭘로 먹고 사느냐 궁금하지 않습니까? 북한이 이상하게 과거에는 우리한테 뭐 달라, 뭐 쌀 달라, 무슨 뭐 엄청 구걸하고 뭐 안 주면 포스고 뭐 그랬잖아요. 근데 북한이 안 하잖아요. 그게 궁금하지 않습니까? 지금 북한이 우리나라에 더 이상 뭐 기대지 않겠다, 뭐 통일을 추진하지 않겠다, 그러면서 여러분 아시잖아요. 길을 막아버렸잖아. 그 동해선, 경의선 그 올라가는 거 길 막아버리고 더 이상 우리하고 뭐 통일을 추진하지 않겠다. 그렇잖아요. 그리고 일체 우리한테 뭐 하자 소리도 안 하고 뭐 대화하자 소리도 안 하고 우리를 향해서 무슨 뭐 욕도 안 해, 욕도 안 해 요새는. 그거 왜 그런다고 생각하십니까? 북한의 전략이 달라졌어요. 북한이 과거에는 우리를 괴롭혀가지고 뭔가를 뺏으려고, 쉽게 말하면 강도짓 하려고. 그러니까 니네만 먹고 사냐? 야, 우리도 좀 먹고 살자. 왜 니네만 잘 사냐? 우리도 좀 달라. 그런 게 북한의 의도였어요. 그래서 계속 끊임없이 뭐 공비 내보내고 뭐 끊임없이 뭐 연평도 포격하고 그럴 때까지만 해도 우리하고 뭔가 그런 것이 있었다고. 근데 지금은 그걸 딱 잘라버렸어. 이게 사실은 더 무서운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대한민국과 교류하지 않겠고 니들 상대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말이죠, 이재명은 뭐 우리 때문에 그렇다, 우리가 무슨 뭐 무슨 북한에 드론을 보내고 뭐 그래서 그랬다라고 그런 뻘소리 했잖아요. 윤석열 때문에 북한이 동해선, 경의선 여기 철도를 막은 거다, 길을 막은 거다. 정말 분노 터지지 않습니까? 그게 아니에요. 우리 때문에 막은 게 아니고 북한의 전략이 달라진 건데 그걸 그런 식으로 오도를 하니 얼마나 분노 터집니까 정말로. 그래서 권력을 잡았어야 되는 건데 권력을 잃었으니 또 얼마나 우리가 억울한 꼴을 많이 당해야 되겠습니까? 자, 어쨌든 그런 상황인데 지금 북한의 전략은 뭐냐? 지금 보니까 러시아를 통해서 뭔가 도움을 받는 것도 있어요. 그러나 저는 그것만이 전부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러시아에서 줘야 얼마나 주겠습니까? 거기 뭐 병력 보내가지고 돈 받는 건데 그거 가지고 그렇게 나라를 갖다가 운영할 수 없거든요. 사실 지금 북한은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래도 불구하고 굶어 죽지 않고 요새 잘 먹고 잘 산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요새 무슨 뭐 잠수함도, 핵잠수함도 개발한다 그러고 옛날보다 더해요. 그 다음에 재래식 무기도 뭐 개발한다 그러고 뭐 비행기도, 과거에는 비행기가 다 낡은 거 이런 것밖에 없었는데 지금 러시아의 기술을 전수받아 가지고 첨단 비행기를 만든다 이런 얘기까지 나옵니다. 그럼 돈이 어디서 났냐? 그 돈이 우리나라에서 빠져나간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나라 사기당하는 사람 엄청 많아요. 지금 통계에 의하면 18명마다 1명씩 사기를 당해요. 그런데 그 사기 중에서도 요새는 거액의 돈이 이 피싱이라든가 내지는 보이스피싱이라든가 이런 해킹이라든가 뭐 리딩방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빠져나가는데 리딩방을 통해서도 엄청나게 빠져나가요. 주식 투자한다 그러니까 처음에 얼마 투자하면 얼마 해주고 뭐 이러니까 계속해서 돈을 넣다가 뭐 몇 억씩 빠져나가요 막. 근데 그게 일반인들이 할 수 있는 사기입니까? 그게 일반인들이 할 수 있는 사기야? 그 사람의 정보를 다 알아내가지고서 그 사람을 계속 이렇게 관리해가면서 그 기술이 있어야 되잖아. 이 컴퓨터를 통해 가지고 그 사람의 돈을 빼가는 게 쉬운 겁니까? 아니, 사기당한 사람은 뭐 바보라 사기당합니까? 아니에요. 그만큼 교묘하기 때문에 사기를 당하거든요. 이걸 누가 하고 있다? 저는 북한이 하고 있다. 북한이 해킹이라든가 내지는 어떤 컴퓨터라든가 이 컴퓨터 해킹이라든가 또 뭐 이런 걸 통해서 코인, 특히 코인이 얼마나 이게 또 엄청난 이게 지금 비밀 자금이고 세탁하기 좋고, 그러니까
결국은 이 코인을 통해서 북한이 엄청난 돈을 지금 갖고 있다. 근데 우리나라에서도 어떤 불량한 놈들이 이걸 코인으로 바꿔가지고 북한에 보내는 게 아니냐. 그런 얘기도 있는 거고, 아니면 쟤들이 그것이 코인이 됐든 아니면 돈이 됐든 해킹을 통해서 상당한 돈을 벌어들이고 있다. 또 하나가 마약. 여러분 저번에 동해안에 마약 들어왔던 거 알죠? 그 마약 다 그대로 우리가 적발 못했으면 우리나라 인구 5,200만이 다 쓰고도 남는 6천 몇백만 쓸 수 있는 그 마약이 들어왔던 거 알죠? 야, 이거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근데 그 마약을 어떻게 해서 잡았죠? 미국이 정부에서 잡았다는 거 알죠? 마약이 이게 북한을 움직이는 돈이다. 그러니까 이 코인이라든가 내지는 해킹이라든가 내지는 마약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상당한 돈을 지금 갖고 있다. 또 하나가 뭐냐? 바로 우리 기술 훔쳐가는 거다. 삼성전자 그 기술 훔쳐가고 그 다음에 해킹해가지고 SK텔레콤 해킹한 것도 다 똑같다고 생각해요. 그런 거 해가지고서 결국 그 자료라든지 정보를 팔아먹는 거지. 북한 놈들이 해킹해가지고 중국에 팔아먹는다든지 내지는 뭐 중국만 팔아먹겠습니까? 전 세계에 팔아먹을 수 있는 거지. 그건 모르는 거야. 반도체 기술 훔쳤다. 그러면 중국만 필요합니까? 미국은 안 필요합니까?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그건 모르는 거죠. 그런 어떤 군사 기술 내지는 산업 기술 이런 것들을 훔쳐가지고 팔아가지고 돈을 챙기고 있다. 그러니까 마약으로 돈 버는 게 아니냐. 근데 문재인 정부 때부터 우리나라에 마약이 아주 그 사용량이 급증했죠. 지금 우리나라 마약 청정국이 아닙니다. 지금 뭐 호텔에서 낮에도 마약 먹고 맴맴하고 이게 지금 어떻게 된 겁니까? 지금 뭐 마약으로 북한이 돈을 벌고 있다. 그 다음에 코인 등 해킹으로 돈을 벌고 있다. 또 우리 기술 훔쳐서 돈을 벌고 있다. 이런 건 거의 뭐 분명하다고 생각이 되고, 그래서 이런 거를 우리가 이제 잡아야 되는데 적국이라고 해가지고 북한만 잡으면 되느냐? 그게 아니죠. 지금 우리의 적국은 북한이기 때문에 중국은 북한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지금 형법 제98조의 그 간첩법으로는 지금 중국 애들을 잡을 수가 없어요. 형법 제98조에는 간첩이라고 돼 있는데 적국을 위하여 간첩하거나 적국을 위하여 군사 기밀을 누설하거나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중국은 적국이 아니거든. 그래서 이제 중국 간첩을 못 잡는다 그런 얘기인데, 사실은 말이죠. 뭐 그 간첩법 말고도 다른 법이 있긴 하지만 그게 솜방망이라 문제가 되는 거고, 그것보다도 더 문제는 대공사건이 붕괴돼 가지고 법 바꿔봤자 못 잡아요. 지금 국정원에 대공사건이 없잖아요. 경찰로 이관을 했는데 경찰이 무슨 간첩을 잡을 노하우와 그런 인적 조직과 물적 조직을 갖고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두 가지인 거예요. 하나는 간첩법 개정, 또 하나는 대공사건 국정원 부활. 이 두 가지인데 이걸 우리 김문수 후보는 공약을 했었죠. 그런데 우리가 김문수 후보를 선택하지 않고 이재명을 선택함으로써, 물론 여기에는 또 이제 이재명을 뽑은 것이 또 이제 지금 부정선거가 개입됐다. 지금 그런 얘기가 지금 있는 거고, 그거는 이제 지금 밝혀질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거기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지금 차라리 황교안 전 총리를 수사한다고 그러거든요. 쟤들이 차라리 잘 됐어. 그 수사할 때 황교안 총리가 그걸 갖다가 브리핑해가지고서 오히려 수사를 받으면 이것이 공개적으로 이걸 드러낼 수 있는 기회니까 황교안 전 총리의 수사가 하나의 반전의 기회가 됐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간에 그래서 우리가 권력을 차지하지 못함으로써 두 가지, 그리고 간첩법, 그 다음에 대공사건, 이걸 못함으로써 앞으로 이제 우리나라 기술은 탈탈 털리게 생겼다. 북한 애들이 이게 약어 가지고 말이죠. 얘들은 우리 기술을 훔쳐가더라도 이 지금 안 보이는 곳에서 훔쳐가는 거고, 이 휴민트, 그러니까 사람을 쓰는 거는 중국 사람을 쓰는 것 같아. 그러니까 이거지. 북한 애들이 중국은 우리가 간첩법으로 처벌을 못한다는 걸 알고서 자기들이 직접 안 하고 중국 사람을 중간에 넣어가지고, 그러니까 내가 북한 사람이야? 그럼 북한 내가 공작원이야? 그럼 중국 애를 하나가 여기 중간에 넣는 거야. 그럼 얘를 지키는 거야. 그럼 얘는 뒤에 있으니까 처벌 안 받고, 얘는 걸려도 처벌 안 받고. 그러니까 여기를 갖다가 반드시 중국인도 간첩죄로 처벌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그래서 간첩법에 적국이라는 말을 빼면 되는 거거든요. 간단해요. 뭐 적국이든 아니든 간에 하여튼 우리 군사 기밀을 갖다가 누설하고 가져가고, 그다음에 우리 기술 빼가고, 뭐 적국을 위해서 간첩한 게 아니라 간첩 항의하고 적국만 빼면 되는 거야. 그 간단한 걸 안 하는 거야. 그다음 대공수사권을 갖다가 국정원에 부활시키면 끝나는 거거든요. 그 간단한 걸 안 하는 거야. 이거 안 하면요, 정말로 얼마 안 가서 군사기술, 특히 군사기술이 우리가 좋거든요. 우리가 핵만 못 만들지 군사기술이 좋잖아요. 군사기술, 산업기술, 반도체, 자동차, 이 기술 다 빠져나가면 그야말로 껍데기만 남아가지고, 그렇지 않아도 미국으로 다 이주해가지고 지금 기업들이 다 나가고 있는데, 트럼프 때문에, 관세 때문에. 그런데 기술마저 다 뺏기면 그야말로 공동화되고, 우리는 어느 정도 이렇게 사는지 모르지만 우리 후배들, 우리 후손들은
그야말로 변해서야 될까봐 정말 겁납니다. 자, 다시 한번 김문수 후보가 했던 공약, 이 간첩죄 개정, 그리고 국정원의 대공사건 부활, 이게 왜 중요한지를 여러분께서 아셨을 테니까 이 댓글 많이 달아주시고, 여기에다가 여러분들 의견 많이 주시고, 이것이 많이 공유될 수 있도록 또 여러분들께서 지금 많이 좋아요, 공유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강신업 TV입니다.